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그 한마디로 한 사람의 노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평생 모은 수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렇게 사라진 돈은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의심조차 못하고 전 재산을 건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사건 파일. 이번에는 그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평생을 무너뜨리는지를 되짚어 봅니다. 먼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솔직히 처음 드는 생각은 어떻게 그걸 믿지? 잖아요. 정말 속는 사람이 어수룩해서 당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이 사건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어수룩해서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속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됐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럼 그 설계라는 게 보통 어떻게 시작되나요? 전형적인 형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당신도 수사 대상이다. 그렇게 사람을 단번에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법의 세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 진짜 수사기관은 전화로 그렇게 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섭긴 해도 보통은 한 번쯤 의심하지 않나요? 이거 사기 아니야? 하고요. 의심합니다. 거의 모든 피해자가 어느 순간 의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심을 무너뜨리도록 다음 단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화 내용은 수사 기밀이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른 곳에 전화하면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피해자를 바깥 세상과 끊어 놓습니다. 확인할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도 아니고 한 달을요. 2025년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70대의 한 피해자는 검찰을 사칭한 일당에게 노후 자금과 은행 대출금까지 합쳐 9억 7천만 원을 한 달 동안 10차례가 넘게 이른바 안정계좌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 모은 돈에 빌린 돈까지 더해진 액수였습니다. 한 달 동안 10번 넘게요. 그동안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이 이 사건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피해자가 둔해서가 아니라 그 한 달 내내 공포와 고립이 유지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의 안쪽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공포로 시작해서 고립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그 사이 한 달 동안 사람의 마음에서는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멀쩡한 어른이, 그것도 평생 돈 관리를 해온 사람이 어떻게 한 달이나 빠져나오지 못하죠? 바로 그 멀쩡한 어른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조작은 크게 4가지 힘으로 작동합니다. 첫째는 권위입니다. 검사, 수사관이라는 직함은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짓누릅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일수록 내가 수사 대상이라는 말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둘째는 공포입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은 사람의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우리 뇌는 길게 따져보기보다 당장의 위협부터 없애려 합니다. 셋째는 고립입니다. 가족에게도 은행 창구 직원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막아둡니다. 의심을 검증할 사람이 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권위, 공포, 고립,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시간 압박입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된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한 달 내내 끊기지 않고 가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중한 사람도 정상적인 판단의 틀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한 개인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정밀하게 겨눈 결과입니다. 그렇게 들으니 나는 안 당해 라는 말이 오히려 위험하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나는 안 당한다는 믿음이야말로 이 범죄가 가장 좋아하는 빈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노인만의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 규모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처럼 보였던 이야기. 그런데 이게 정말 한 사람만의 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를 인용한 2025년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아액은 8,500억 원이 넘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전해집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매일 수십억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 많은 피해 중에서도 특히 누가 더 많이 당하고 있나요? 연령대가 점점 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2025년 세계일보가 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50대 이상 비중은 약 53%로 보도됐습니다. 같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들은 이 비중이 2023년 약 32%, 2024년 약 47%에서 계속 올라온 것으로 전합니다. 이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연령대일까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요하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범죄가 돈이 모인 곳을 노린 것이지 사람을 얕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법 자체도 예전이랑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하던 옛날식 수법은 줄어든 반면 검찰 금감원 같은 기관을 사칭하는 형태가 이제 보이스피싱의 주된 유형이 됐습니다. 세계일보가 전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에는 발생 건수의 절반이 넘는 약 51%가 기관 사칭형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사건에서만 1,500억 원대를 가로챈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몇몇 사기꾼의 일탈이 아니라 역할이 나뉜 조직이 움직이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강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데 그리고 수법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도 왜 이 돈은 계속 빠져나갈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그렇게 수상한 전화를 왜 미리 못 걸으냐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빈틈이 있습니다. 전화 발신 번호는 실제와 다르게 꾸며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가 진짜 그 기관의 번호라는 보장이 기술적으로 늘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뜬 번호를 믿어선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돈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오늘날 송금은 몇 초면 끝납니다. 편리함의 반대편에는 피해자가 잘못을 깨닫기도 전에 돈이 다른 계좌로 또 다른 계좌로 빠르게 흩어진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빠른 만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연 차단 장치가 계속 보완되고 있지만 범죄도 그 틈을 따라 움직입니다. 세 번째 빈틈은 결국 잡는 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직의 일부는 국경 밖에 거점을 두고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수사와 국제 공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피해는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어느 한 기관을 콕 집어 여기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된 건 통신금융수사라는 여러 단계가 동시에 완벽하기 어렵고 범죄는 정확히 그 사이에 빈틈을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의 잘못이라기보다 여러 단계가 동시에 다 막기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마지막에 기댈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시스템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가장 확실한 방어선은 결국 그 전화를 받는 사람, 그 곁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만약 그 전화가 오늘 나에게 걸려온다면요? 가장 실질적인 질문부터요. 검사라는 전화가 걸려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첫째, 끊으십시오. 진짜 수사기관이라면 전화를 끊었다고 당신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둘째, 직접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찾은 그 기관의 대표 번호로 다시 전화해 확인하면 됩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믿지 마십시오. 셋째,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거나 현금을 찾아서 전달하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기 신호로 경고합니다. 진짜 기관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전화는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거나 송금을 한 뒤라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곧바로 경찰 패비비 또는 금융감독원 73312로 신고하십시오. 빠를수록 계좌를 막고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말하십시오. 고립을 깨는 그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당한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을 공포와 고립으로 정밀하게 겨눈 범죄가 잘못한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사이 범죄는 다음 사람을 노립니다. 신고하고 알리는 일은 당신을 지키고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사실은 아래 설명란의 출처에 근거합니다. 발표 기관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는 그 기준을 그대로 밝혀드렸습니다. 사건 파일은 사건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 위에서만 기록합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그 기록을 함께 지켜봐 주시는 가장 큰 힘입니다.